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먼저 계좌부터 공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계좌에서는 SCHD와 QLD를 9대1 정도의 비율로 세팅했습니다. 슈드는 1770주 보유하고 있고 수익률은 약 10% 정도 나오네요. 배당금은 전부 재투자했으니 토탈 리턴으로 약 12% 정도입니다. 그냥 방치해둔 QLD 63주는 100% 조금 넘었습니다. 슈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저로서도 최근 실적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QLD를 일부 갖고 있으니 저의 경우 포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월 적립식으로 QLD를 추가 매수하지 않고 꾸준히 슈드만 매수하고 있었음에도 최근 기술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 현재 슈드 85, QLD 15가 됐습니다. 상황을 봐서 이 비율을 유지하던지 연말 전에 리밸런싱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기분 좋은 알림이 왔는데요. 약 487달러, 현재 환율 기준 원화로 약 68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SCHD 배당금이 벌써 입금된 걸까요? 아닙니다. 대략 3년 정도 운영해온 티스토리 블로그 부업에서 들어온 8월 수익금입니다. 원래는 497달러지만 은행 수수료 10달러가 빠졌네요. 수수료는 굉장히 아깝지만 우리 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는 NH투자증권으로 수수료 없이 달러 이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익금은 그대로 제가 사용하는 NH남으로 이체했고 망설임 없이 슈드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업을 통해 받은 497달러, 만약 이 돈을 슈드 배당금으로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현재 슈드의 배당 수익률 약 3.76%, 주당 배당금 약 1.03달러입니다. 세후 연 497달러를 수령하려면 568주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160만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연 배당금일 때죠. 저는 부업으로 매월 497달러 이상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슈드처럼 분기로 하면 1491달러 이상은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슈드에서 세후 1491달러의 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6814주를 보유해야 분기마다 세후 1491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억 6천만원이 필요한 거죠. 슈드보다 2배 정도 배당금을 더 주는 커버드콜에 투자를 해도 1억 3천만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즉, 투자만으로 생활비를 만들려면 엄청난 자본이 필요합니다. 생각 없이 소비하는 60만원, 70만원이 투자의 관점으로는 이렇게 큰 금액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금으로 파이어 달성하기 이런 걸 목표로 하시는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달성하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도 변수 또한 많습니다.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내 월급은 한정적인데 그 안에서만 무언가를 바꿔보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도 시야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급을 쪼개서 적립식 투자, 생활비를 아껴서 투자, 1억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건 숨 쉬듯 평생 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값입니다. 만약 어떻게든 부업을 통해 월 100만원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1억 2천만원을 연평균 수익률 10%짜리 투자처에 투자한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1억 2천만원을 단순히 월급의 일부를 투자해서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투자 공부에 책도 사서 보고, 카페 가입해서 정보도 얻고, 기업 실적 보고, 유튜브 보고, 그 시간과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종목이든 마음 편한 걸로 몇 개 선택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부업 개발에 투자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업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 배당금, 월급까지 딱 3번 매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증권 사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은 시간을 월급의 소득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물론 모든 부업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1년 이상은 수익이 제로였고 그 이후로도 분기마다 1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딱 지금의 슈드 같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에 빠진 것처럼 머릿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우다 보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 또한 복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부업이라고 해서 꼭 블로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프리랜싱, 클래스 운영 등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본인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걸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를 선택한 것도 그때 당시에 돈이 된다길래 시작했지, 지식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나 직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만든다거나 취미로 하던 걸 상품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알아봐서 그렇지 집요하게 알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업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월 30만원은 벌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수익화 먼저 해야지, 매월 10만원만 벌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투자도 다각화하고 수입원도 다각화해야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작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하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어요. 일단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만의 작은 수익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익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투자로 옮기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들을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